자, 그러면 FAT 1급 제36회 실무수행 평가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운받아 놓은 그 다운받은 홀더에서 FAT 1.exe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설치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를 허용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수험생 유의사항 창이 나타납니다. 그죠? 수험생 유의사항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다 읽어본 다음에 시험 볼 때, 아까 우리 시험지에서 읽어본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험 보는 날 수험 번호는 여러분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거고, 오늘은 이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수험 번호는 B36 하고 2를 그냥 쭉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JY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JY3. 유형은 A로 하시고. 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자, 수험번호 B36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B36 그냥 1 쭉 눌러주시면 되고, 감독관 번호 JY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A형. 그래서 설치가 자 B36 1 꾹 누르셔.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A형.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A형 누르시고 감독관에다가 JY3 하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뜬다 이거죠. 성공하셨나요? 네,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답안 수록이라는 빨간 단추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황색 단추인가요? 자, 회계 단추 왼쪽에 회계라는 메뉴 눌러주시면 똑같은 메뉴가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 문제지 꺼내놓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전송가구는요, 일반 가구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주식회사 준기목재와 2019년 2월 1일 신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그럼 신규 거래처죠. 주식회사 준기목재의 거래처 등록 1007번으로 수행하시오 이겁니다. 거래 시작이라고 메일 주소까지 정확히 넣어라. 거래 시작일은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서 찾으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자료 설명에서 2월 1일부터 신규로 거래를 시작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여기서 코드 1007번 여기다가 1007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상호 있는 대로 주식회사 준기목재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업자 번호로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3-86-350-18 이렇게 되겠고, 대표자 이름 입력하시면 되죠. 대표자는 유준기. 전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업태와 종목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가구거든요. 주소, 네, 우편번호 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시 8달구 매산로 10-7,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예, 여기다가 매산로, 매산로, 매산로 10-7이죠. 10-7 하고 검색하면 네? 매산로까지만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나오고. 네, 매산로 10-7 여기서 찾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것은 거래 시작일을 반드시 채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6번에 있는 거래 시작일을 2019년 2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2019년 0201 이메일 주소 추가사항에 가가지고 JUNGI 55 뒤에는 네이버닷컴이었죠. 여기 눌러서 네이버닷컴을 찾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 예,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좀 잘 챙겨서 거래 시작이라고 이런 것들 잘 챙겨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메일 주소하고 거래 시작일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사업자 번호, 뭐 주소, 대표자 다 채점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업태 종목까지. 자, 이렇게 해서 3점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는 문제겠죠. 자, 전기니까 단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거 보고 고치는 거 아니죠? 예. 이걸 보고 고쳐요. 13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건 14기를 시험 보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전기라는 건 13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로 자주 나오는 게 매출원가 틀리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딱 열어가지고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먼저 보니까 입력된 게 2억 8천, 1억 6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험지는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도 2억 8천인데? 맞고. 매출원가가 1억 6천. 야, 이거 웬일이죠? 매출원가 맞네요. 네, 그러면 밑에 판매관리비 등 그 밑에서 많이 틀렸겠군요. 네, 그래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비에서 60만원 빠졌네요. 560만원 고쳐서 입력하시고. 수선비 7자하고 5자 바꿔놨어요. 야, 까다롭게 냈다. 3570. 촬영. 그리고 단골로 또 가끔 법인세 비용 많이 빼먹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역시 이번에도 빼먹었더라. 법인세 비용이 200만원이죠. 여기 맨 밑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두세 개쯤 고치고 나서는 당기순이익이 맞는가를 대조해 보세요. 63190으로 맞느냐? 맞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고치는 거 두세 개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끝나는 거.
네, 숫자 바꾸는 것이 많았네요. 뭐 7자, 5자 바꾸는다든가 네, 조금씩 틀리게 해놨어요. 네. 여러분의 아주 관찰력 필요하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하군요. 그동안에 세 번째 문제가 거래처 초기 2월이 나와서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 나오면 그거 입력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네, 이 정도 나오면 땡큐죠. 이 정도 나오면. 자, 진성가구는 수출용 상품을 일반 상품과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기 위해 재고자산 코드 범위의 계정 과목과 적요를 등록하려고 한다. 167번 저장품 계정을 수출 상품 계정으로 정정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리고 적요 두 가지 넣으라고 했죠. 예, 그 작업하면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167 검색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167 누르면 그걸로 가죠. 저장품. 근데 저장품이 검은색이니까 그냥 입력하면 입력이 됐죠. 빨강색이면 컨트롤 F1 누르고 나서 입력하는 거죠. 167번을 수출 상품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 자, 밑에 좌측은 현금 적요, 우측은 대체 적요입니다. 자, 현금 적요란에다가 이거 이대로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수출용 상품 매입대금 현금 지급이라고 현금 적요 1번 란에다가 입력하고서 엔터 한번 쳐주셔야 돼요. 또 대체 적요 1번 란에도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수출 상품 매입대금 보통예금 계좌이체 이거 타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3점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초기 2월 문제에서 좀 쉬웠다.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이 안 나와가지고 좀 시간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이 나왔습니다. 이런 영수증이 나오면 대개 이렇게 평가 문제가 뭐 이게 항상 나오죠. 예. 이 영수증이 3만원 이하가 아니라 항상 3만원 초과 거래로 나온단 말이죠. 자, 해진마트에서 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를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습니다. 직원 야유회 때 쓰는 간식과 음료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돼요. 예,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이게 지금 도소매업 사업자입니다. 해진마트 사업자. 사업자로부터 16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적격하지 못한 영수증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적격한 영수증은 뭐예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예. 면세 만약에 수박이나 뭐 과일 같은 걸 샀다 그러면 계산서 이런 것을 받아와야죠. 그런데 잘못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자료 입력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입력을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입력 안 하면 나중에 결산 끝나고 한꺼번에 몰아 입력하려면 힘드니까 그때 발생하는 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7월 19일 일반전표에 출금으로 해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복리후생비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16만원을. 네, 일반전표 열으셔가지고 날짜 7월 19일 1번 출금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은 16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문제 하나, 평가 문제 하나 끝났고요. 1번. 2번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죠. 예. 날짜는 7월 19일 날짜로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2019 07 161. 네. 19일이군요. 네. 날짜 정확해야 됩니다. 네. 19일. 상호는 혜진마트. 성명 정확히 넣어주십니다. 김혜진. 주소 정확히 넣어주셔야죠. 네. 인천 남동구 정강로 1 정확히 타자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확히 넣어줍니다. 21114 24517 거래금액 16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마트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 지나가시고 복리후생비 처리했으니까 811번 아시면 직접 입력하시고 모르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복리후생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적용은 그 영수증에 있는 이 내용을 적으시면 돼. 네. 야유의 간식 음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간식 음료 구입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식 음료 구입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2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1이 완성이 됐는지 봐야 됩니다. 예, 영수증 수출 명세서 1번을 클릭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보시고 잘 넘어왔으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고 만약에 넘어오지 않았으면 명세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넘어올 것이다. 자, 저장 단추가 없는 것은 이 탭을 닫는 방법으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눌러주셔야 내가 저장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할 일이 많아서 4점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2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사무용 가구 385만원짜리 견적서가 하나 있고 2번에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입금된 게 있고 자료일은 수연 아울렛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발급한 견적서고 자료인은 공급가액의 10%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예. 자, 공급가액이 10% 여기 중요한 거.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은 선수금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한번 분개해 볼까요? 7월 21일 일반전표에 견적서는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회계상 거래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7월 21일 일반전표 7월 21일 대변에는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 되는데 거래처는 넣어야 됩니다. 선수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수연 아울렛 코드로 꼭 넣어주시고 금액은 통장에 찍힌 금액 35만원이 되겠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은행도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하나은행 통장이죠. 하나은행 금액도 차변금액 3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3점짜리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전자음 발행이라고 전자음을 발행하는 모양이에요. 주식회사 진아 인테리어의 외상 매입금을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오늘 현금으로 주지 못하고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대변에서 가서 감소하고 전자음을 받아 아니 대변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착각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그죠? 예.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하고 대신에 어음을 발행함으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가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응? 예.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 하라. 평가 문제가 그겁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겠는데 어음을 발행할 때 밑에 이거 나오네요.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라. 네, 이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에 어음 등록 정보를 괄호 속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수령했고 어느 은행에서 수령했으며 몇 매 그리고 어음 번호 이런 걸 주는데 이번 출제는 다 등록했으니까 그냥 선택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험생에게는 고마운 일이 되겠네요. 자, 7월 31일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31일. 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는 차변에 와야 된다. 네, 차변 대변 헷갈리면 큰일 나죠. 외상매입금 251번이 되겠고 거래처는 진아로 검색하면 진아 인테리어 700만원짜리 어음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700만원일 것이다. 날짜에서 엔터 치고 대변에 이번에는 252번 지급어음이 발생하는데 거래처 똑같습니다. 진아 5002번 대변에 700만원.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를 더 해야죠. 그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 누르면 밑에 자금관리창이 지급어음 발행이라고 뜨게 됩니다. 어음 번호 등록했으니까 이용해라 그랬죠. 그러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이 번호가 뒤에 333333 예, 똑같죠. 확인 눌러 주시고 엔터 치면 발행일로 넘어가는데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어음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음 번호, 어음 여기 발행일자 7월 31일이죠. 예. 우리 여기 있는 날짜와 같다 이겁니다. 만기일은 지급기일 9월 30일로 고쳐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엔터 쳐서 만기일은 2019년 09 30 그리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끝났습니다. 엔터 하시면. 그래서 이 문제도 어음 관리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4점. 자, 다음 4번 문제. 기타 일반거래 문제 3점 주겠다고 그랬네요. 자, 보통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보이고 보니까 맡기신 금액이니까 보통 예금은 차변에 와야 되겠구나. 자, 자료 설명을 보면 7월 5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수수료 27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 뺀 것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이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대본에 내야 될 것을 금액을 안 알려준 거죠. 그런데 날짜를 알려줬더라 이겁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7월 5일 날 취득금액이 얼마인지 가서 전표를 조회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을 메모했다가 8월 11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일반 전표 7월 5일 거를 검색해 보세요. 7월 5일 거 일반 전표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100주를 25,000원 단가 25,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250만원 이거 기록하셔라 이겁니다. 107번 단기 매매증권 250만원 오늘은 갖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25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를 8월 11일로 기록합니다. 자, 8월 11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250만원
저교에다 무슨 주식 몇 주 얼마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어요. 채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어떤 통장으로 들어왔냐면은 국민은행으로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국민은행 당자와 보통이 있으니까 보통으로 잘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맡기신 금액에 있는 돈을 입력하세요. 3030 플러스 요 차익이 뭐냐? 매매 이익입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밑에 차이는 여기 빨갛게 53만 원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요. 단기로 시작돼 가지고 이익이 나오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 이거예요. 매매니까 평가를 찾으면 큰일 나겠죠? 매매. 처분. 예. 처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 이익. 예. 신경 쓰면 안 되죠. 신경 쓰는 게인데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수수료를 여기다 반영하면 틀리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킵니다.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는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250만 원에 샀는데 원래는 27만 원을 차감한 것이 3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330에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250짜리를 330에 팔았으니까 8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처분 이익에서 27만 원을 빼버린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 것은. 그래서 80만 원에서 27만 원을 빼니까 53만 원. 그렇죠? 53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수료,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가 이중입니다. 이중. 처분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익에서 빼줘라.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에서 더해라. 거기다 더해라. 정리됐죠? 자, 3점짜리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는 신용카드가 보입니다. 하나가 더 보이네요. 신용카드가 1, 2. 네, 이때는 설명을 빨리 읽어봐요. 자료 1은 회사 법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제출한 법인카드 매출점표다. 그러니까 회사 카드로 출장 다녀오면서 지용 주유소니까 기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가세, 아예 부가세 쓰지도 않았네. 있더라도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유지 비용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원래 일반 점표에 넣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속편하게 부가세도 없어요. 좋아요. 이거는 차량 유지비. 자료 2는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똑같은 사람이네요. 출장 중에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후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점표다. 여기도 부가세가 없어요. 네, 간이과세자인가 봐요. 아연식당이 일반 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표시된 매출점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연식당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항상 공급 대가만 표시해요. 합계만. 따라서 자, 박현아 과장이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주유소 거, 하나는 식당 거예요. 근데 이건 거래처하고 먹었으니까 이건 접대비, 이거는 기름을 넣었으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카드가 전부 같은 카드죠. 법인카드 같은 거죠. 카드가. 그래서 카드가 어디예요? 삼성카드.
예, 두 개가 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카드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네, 법인카드. 우리 회사 카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변의 계정 과목을 하나로 처리하면 되죠? 삼성카드 미지급금. 네, 정리됐죠? 차변은 계정 과목 2개, 대변은 미지급금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혹시 같은가요? 날짜가 같다는 전제에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날짜가 틀리면 따로 해야 돼요. 차량 유지비 따로, 요거 접대비 따로. 그런데 날짜도 같고 카드도 같은 거예요. 이거 지출한 사람도 같아. 이거 따로 할 필요 없죠.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따로 해도 맞아요. 두 건을 따로따로 전표 처리해도 맞습니다. 자, 우리는 같이 합시다. 자, 8월 13일 일반 전표. 차변은 차량 유지비. 우리 회사는 판매 회사니까 무조건 800번대. 영수증에 있는 8만 원 되겠고요. 또 차변의 접대비. 영수증에 8만 5천 원 되겠고요. 대변은 미지급금. 이때 거래처. 삼성카드가 된다. 카드사로 해야 돼요. 주유소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카드사로 거래처 걸어주셔라. 매일 매출 전표는 위에다 입력하면서 카드사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어서 밑에 분계가 카드사가 자동으로 딱 거래처로 들어갔었죠. 카드 분계하면. 근데 일반 전표는 카드사를 우리가 넣어줘야 돼. 거래처에다가. 예. 금액은 16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의 차량 유지비 8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8만 원 한 건으로 하고, 또 차변의 접대비 8만 5천 원, 또 줄 바꿔서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8만 5천 원. 이렇게 네 줄로 한 건 한 건 뜯어서 나누어서 입력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전표 2개를 주면서 하나의 문제로 내는 스타일은 지금 과거에 없었던 스타일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네. 주식 발행사항. 네. 우리가 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저거 여러분에게 같이 내가 알려드렸던 그 문제네요. 자,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를 주었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함. 만주 액면 금액은 5,000원.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이게 5천만 원이 나오죠. 예, 5천만 원은 여러분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자본금으로 처리하셔라. 액면가는 자본금이다. 자, 2번 주식 발행 가액. 한 주의 발행 금액을 5,050원 할증 발행했네요. 예, 그러면 5,050원에 대한 것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50원에 대한 건 어디 갔어요? 네, 한번 내용 밑에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주식 발행 대금 중 주식 발행에 소요된 재비용 50만 원을 제외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50만 원을 제외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입금일에 증자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에 대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것이 법적으로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니까 8월 25일 날 대변에 아까 액면가로 계산한 자본금 증가시키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에 5천만 원만 들어왔어요. 50만 원이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게
주식 이 비용이 없었다면 5,050만 원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서 대변에 할증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 뭐가 나와요? 네, 초과금이 나오죠.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용하고 차감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건 기록 안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변 하나 대변 하나로 된 겁니다. 원래는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요 비용을 차감시키면서 제로가 돼 버리니까 회계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8월 25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됐고 대변은 자본금 331번 5천만 원 증가하는 걸로 끝났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주식 발행비가 10만 원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분계를 고쳐볼게요.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발행했냐면 만주를 5,050원에 발행을 하죠. 만주를 5,050원에. 그럼 한번 곱하기 해보면 만주를 5,050원에 발행하니까 만주 곱하기 5050 하면은 5천만 5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이 빠지게 되면 5,040만 원이 들어오겠죠. 예, 그게 주식 발행비가 1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40만 원 차이를 바로 대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 할증 발행 34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죠? 이걸로 40만 원 아니죠. 그렇죠. 4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맞추는 거다.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주식 발행 비용을 5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들어가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오는 돈은 5천만 원만 들어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납니다.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예. 발행 비용이 거기에 더해져요. 만약에 발행 비용이 생기면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FAT 1급에서 이렇게 주식 발행 같은 경우는 여간에서 잘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출제가 되었더라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좀 우리가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해설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